처음엔 해방자라더니 16세 소년이 목격한 6.25 인민군 후퇴의 잔혹한 진실. 우리는 무고한 인민은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던 동해안의 38선이 무너졌습니다. 강릉교동에 있던 국군 제8사단과 양양, 현남면을 지키던 10연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밀려오는 인민군을 막아섰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인민군의 세상이 된 강원도 영동 지역. 당시 16살 사춘기 소년이었던 한 어르신은 그날의 기억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민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미제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당신들을 해방하러 왔다며 짐을 싸서 피난 가려는 주민들을 만류했죠. 피난 갈 필요 없다. 우린 인민을 해치지 않는다면서요. 실제로 초반에는 꽤 신사적으로 행동하며 민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딱 3달짜리 시한부 연극이었습니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끊기자 그 친절했던 해방군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대체 그 퇴각의 길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부 공식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을 통해 그 무자비했던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강릉과 양양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 제5사단과 유격대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군 점령 초기 이들의 행동 지침은 민심 획득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자신들을 해방군이라 부르며 선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령 지역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군수 물자를 조달하며 현지 노동력을 순순히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16세 소년이었던 어르신의 증언처럼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난 갈 필요 없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마을에 남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평범한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면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전세를 단번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연합군과 국군이 무서운 속도로 북진하기 시작하자 남한 땅에 고립된 인민군과 지방 좌익 세력들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부터 잔인한 명령이 하달됩니다. 퇴각하기 전 적 진영에 가담할 요소를 전부 제거하라. 즉,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협조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다 죽이고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말하던 조선인민민주주의의 해방은 비비린내 나는 학살극으로 바뀝니다. 초기에는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가족들만 잡아들였지만 퇴각기인 9월 말에 이르러서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마을이장, 대한청년단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종교인, 심지어 지시사항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었던 평범한 농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라며 웃으며 대하던 자들이 밤이 되자 살생부를 들고 찾아와 문을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록에 남은 당시의 학살 수법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퇴각하는 인민군과 내무서원들은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총소리가 밖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을 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동굴, 깊은 산골짜기 혹은 미리 파둔 방공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이 아닌 죽창, 괭이,
몽둥이 같은 농기구로 머리와 온몸을 내리쳐 타살했습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대로 흙으로 덮어 생매장하기도 했습니다. 강릉과 양양을 포함한 영동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퇴각 직전 인민군 패잔병들은 자신들이 쓰던 유치장이나 창고에 수감자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집단 학살한 뒤 도망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잡이가 필요하거나 짐을 날라야 한다는 이유로 마을의 젊은 남성들을 무조건 강제로 연행의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되었고 후퇴하는 길목에 있는 마을의 식량과 가옥을 모조리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을 감행했습니다. 16살 소년이었던 어르신이 목격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함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퇴각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자라며 따뜻한 미소를 짓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이웃의 목숨을 무참히 짓밟았던 잔혹한 역사.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끔찍한 위장과 돌변을 직접 목격하셨던 시니어 클럽의 그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날의 공포를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르신의 기억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수많은 조사 보고서가 철저한 고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픈 진실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단순히 포탄이 떨어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이념이 평범한 이웃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뒤에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